신종 마약이 유통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막고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려는 이야기, 나쁜 녀석들 2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현장에 잠입하는 마약 수사대.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얀색 천을 덧대 입고 불이 붙은 십자가 앞에서 외치는데 이들은 KKK 단어로 미국 내 인종주의 우월 집단입니다. 극렬하게 백인을 우선하는 사상을 띠고 있기에 흑인 형사 콤비가 주인공인 본 영화에서는 상반되는 입장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자신만만하게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와 마커스. 이 노래는 자메이카 밴드 이너서클이 1987년 발매한 노래로 제목에 맞춰 영화 주제가로 사용됐습니다. 모든 시리즈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뒷내용을 잘 모르기에 가사를 얼버무리는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윽고 저항하는 KKK단에 의해 총격전이 시작되고 마이크와 마커스는 능숙하게 이들을 제압해 가는데 전편에 비해 스케일이 커진 만큼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주고자 실제 경찰들이 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윗한 홈으로 돌아온 마커스, 그는 농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이 유니폼은 마이애미 히트의 영구 결번 알론조 모닝의 것입니다. 당시는 영구 결번이 아니었지만 그의 지역적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틀란타 팔콘스에서 뛰던 쿼터백 마이클 빅의 유니폼도 착용함으로써 마이애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네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평안을 찾고자 하는 마커스. 그러나 마이크의 방문으로 안정이 깨져버리자 괜시리 화풀이를 하는데 이 장면은 풀장의 물로 쓸려가는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해 같은 분량의 물을 추가로 부어 밀어낸 것입니다. 영화 후반부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니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출동 지시를 받고 개인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마이크와 마커스. 마이크가 부자라는 설정이라 그가 모는 차량은 페라리였는데요. 폭발하는 실사 촬영을 선호하는 마이클 베이 감독이지만 페라리는 비쌌기 때문에 추격하는 장면은 전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마커스의 동생 시드가 DEA 소속으로 잠입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후 그녀는 스피노프 드라마 LA 걸캅스에서 주연을 맡아 새로운 사건을 끌고 갑니다. 다만 영화의 개봉에 비해 드라마의 제작이 상당히 늦은 걸 알 수 있는데요. 3편이 17년 뒤에 개봉했기에 해당 시점에 맞춰 시리즈를 확장하려는 시도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마약 거래에 대한 단서를 찾아 분석하는 이 인물. 앞서 범죄를 저질러 사법 거래를 했던 플래처가 해킹 실력을 인정받아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동생이 위험한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마커스는 주의를 주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시드에 의해 공조 아닌 공조가 시작되고 이동하는 무리들을 쫓기 위해 주변 차량의 협조를 구하는데 해당 차 주인은 영화의 연출을 맡은 마이클 베이가 카메오 출연한 것입니다. 본래 이 역할을 맡은 스턴트맨이 있었는데 현장에 늦자 감독이 대신 연기했다고 하네요.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이크에 의해 그 다음 차량을 노리는 마커스. 이때 이 차량을 타고 있던 인물은 마이애미 돌핀스의 레전드 쿼터백 댄 마리노입니다. 마이클 베이와 친분이 있어 주연 배우들과 나오는 장면에 출연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비화가 전해집니다. 딸의 데이트 소식을 들은 마커스는 기분이 꽤 좋지 않습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걸까요? Who the fuck are you? I'm Mr. Bennett. I'm Reggie. 레지 역의 데니스 그린은 연기해본 적이 아예 없던 농구 선수 출신으로 살벌한 분위기를 위해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시킨 채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바로 촬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심각하게 얼어붙은 레지의 모습이 담겨 왜 제가 서늘해지는지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인 장면이었네요. You a virgin? Yes. Alright, keep it that way. 마약 운반에 시체가 이용된다는 걸 안 경찰들은 몰래 시체 안시소에 잠입합니다. 이때 시체를 보고 경악하는 마커스를 볼 수 있는데 앞서 1편에서 구역질을 내는 모습이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Why do you act like this every time we around a dead body? 대본에는 없던 설정으로 당시 마커스의 캐릭터를 위해 마틴이 즉석에서 연기한 장면이었죠. 시드의 정체가 발각되고 자신의 돈을 되찾는 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그녀를 데리고 본거지에 돌아간 자니.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소속팀인 DEA를 비롯 마이애미 경찰과 이해관계가 맞은 쿠바의 알파 66까지 그의 집을 습격하기로 하는데
해당 공간은 세트장이 아닌 실제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집으로 당시 철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 집을 섭외해 일부 벽화와 같은 배경을 걸어둔 뒤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다고 하죠. 단 한 번의 폭발만 가능했기 때문에 신중히 카메라 위치를 선정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쿠바 군인들이 개입하고 현장을 미처 탈출하지 못한 주인공 일행들은 자니의 차량을 이용해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에 이들을 뒤쫓는 군인들, 곧 언덕을 올라 판잣집들을 부수며 내려가는데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장면은 성룡의 영화 폴리스 스토리에서 영향을 받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최후의 피신처를 고르는 마이크. 관타나모 기지는 실제 쿠바에 위치한 미 해군 기지로 범죄자 수용소가 함께 있어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정보 대 정보 싸움으로 커질 수 있어 아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이클 베이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윌 스미스가 유명세를 타면서 전편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작비를 통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훨씬 더 스케일이 커진 영화였습니다. 물론 약간의 무리수가 있었던 장면도 있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3편 나쁜 녀석들 포에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